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흠입니다. 2016년이죠. 1월 17일 일요일 전해드리는 서울경마 해설방송이 되겠습니다. 잡소리 없이 일요일 방송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경주는 지금 자막에 5경주, 7경주, 9경주 3개 승부처를 잡아놨고, 부산 승부는 제가 코리아레이스, 그다음에 검빛, 경마왕 게시판에 따로 게재를 해드릴 테니까 경마 전날이라도 아니면 당일 아침이라도 아니면 현장에서라도 반드시 게시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서 승부 경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5, 7, 9 중에 하나 정도는 현장에서 지금 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를 끼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레이스와 지금 말씀드렸던 검빛 경마왕 게시판을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6등급 1000m 12마리가 나왔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안쪽에 있는 마필이 코딱지만큼 났습니다. 외곽에 일단 7마 초록열매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건데 이게 직전에도 좋았는데 그 걸음이었어요. 조재르 기수, 저와 좀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좀 더 정감이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조교 때만큼 실전에서 걸음이 잘 안 나온다. 거리가 1000m로 줄어든 게 크게 유리할 게 없는 마필인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고요. 11번 늘푸른 코코 괜찮은 말인데 아직은 좀 다리가 좀 많이 흔들려요. 어려서 좀 힘이 좀 차야지 자기 걸음을 보여줄 수 있겠고, 10번 사커맘도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외곽에 어느 정도 인기 순위 한 4, 5, 6이 팔리는 마필들이 좀 내용이 썩 좋은 말은 없습니다. 선에 갈 수 있는 말 2마리가 이제 1번 초원의 찬가, 3번 무한킬러 2마리입니다. 1번 초원의 찬가는 1000m에 1번 게이트 거리 줄였죠. 이준철 기수가 지금 이 쇄골 핀 제거하는 것 때문에 1월달에 말을 못하는데 문정 기수가 대타로서의 노릇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1번마 초원의 찬가도 대타로 나선 문정 기수가 잘 타줄 것으로 믿고요. 3화 무한킬러도 데뷔전에서 대끼리 팔릴 만큼 1000m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주행검사 때 이미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조금 경주가 안 풀렸고 인코스로 내려왔고요. 말도 좀 나아졌습니다. 1번, 2번 1번, 3번 괜찮고, 2번만 근곡성 같은 경우도요.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말이 괜찮습니다. 싹수가 있어요. 적어도 단거리에서는. 주행검사 했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안양 타이거, 슈퍼라이더, 구마들하고 뛰었습니다. 생망아지들끼리 주행검사를 뛴 게 아니라 이런 구마들하고 뛰면서도 꿀리지 않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경주는요. 안쪽에 있는 3마리 MBC 1, 2, 3 이 3마리의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이 3마리하고 경마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1번마 초원의 찬가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그 정도에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13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복병마를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역시 종합지에서 안 팔리는 13번 황금 사냥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냐? 6개월 만에 나왔고 보여준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이게 말이 괜찮아요. 조교 때도 괜찮은데 실전은 더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최외곽으로 밀린 게 못내 아쉬운데 현장에서 최종 15kg 이상 불어 나옵니다. 말이 성장을 하고 밥 잘 먹어서 현장에서 15kg 이상 불어 나올 13번 황금사냥 배당 마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세영 기수의 2번마 다이돌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타는 말들, 인기마들, 그중에 선행 마필들 인코스를 상당히 잘 잡았어요. 2번마 다이돌핀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이번 경주 8번마 정상의 빛이 빠르기 때문에 8번마 정상의 빛이 밀고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가도 되는 다이돌핀이고 말은 더 좋아졌고 인기도 대로
2번 다이돌핀 인정을 합니다. 1번만 MJ핫 그거는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번에는 직전보다 편성이 좀 세졌어요. 말은 확 좋아진 맛은 없는데 편성은 저번보다 좀 세졌고 3번 리틀엔젤스도 말이 좀 좋아졌고요. 좋아진 게 좀 많은데 8번만 정상의 빛도 말은 좋아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뭐 12번 데저트 이글은 어차피 안 팔리죠. 참 골 때리는 마필이더라고요. 데저트 이글은 붙이면은 잘 가는데 이렇게 쭉 붙여놓고 가면은 잘 가는데 앉으려고 누가 자기를 툭 넘어가는 순간에 어깨 힘이 축 빠지면서 안 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옆에서 누가 잘 붙여줘 갖고 그 레이스가 잘 풀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누가 앞에 간다든지 누가 넘어가면은요 안 뛰어요 말이. 지난주 나오려다가 이제 29조 그 약물 파동 때문에 안 나왔는데 데이트 이글은 어쨌든 그런 조건이 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2번 나이돌핀 인정을 하는 가운데 나머지 후차권에서 되는 말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3번 리틀엔젤스와 8번 정상의 빛이 말이 좋아졌다는 점. 그다음에 1번 MJ핫 대끼리 간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만약 2번 1번 맞거니 대끼리 간다 그러면은 굳이 저는 손을 대고 싶지 않고 자 배당 마필 말씀드렸던 13번 황금 사냥까지 이 정도로 이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역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 5번마 골드뮤직 5번마 골드뮤직이 가장 인기를 모읍니다. UCC 그 조재음의 진짜 정보 UCC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딱 한 달 전에 제가 골드뮤직 가장 재밌게 본다. 게시판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이번 경주 놓고 칠 재밌는 말은 외곽에 있는 골드뮤직의 선행이다. 어떻게 타는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 51조에서 같이 나왔던 다른 말이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찬호 기수가 탔었죠. 빅스마일보다는 이게 오히려 훨씬 지금 말이 좋다. 그냥 성큼성큼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왔습니다. 한구라 제대로 했었죠. 우리가 1경주부터 인기순위 1위 마중몰에 한 방 때려서 여전히 좋고요. 얘는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중거리까지 띄워줄 마필이고 말 좋고 오마 골드뮤직 뭐 인기대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뭐 인기만 일부러 꺾고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인기만데 내용적으로 전개적으로 불안한 애들만 배팅 메리트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지. 이렇게 뭐 3박자가 딱딱 맞아요. 멘트, 전개, 그다음에 뭐 인터뷰 내용, 마방 내용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저는 굳이 안 꺾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고요. 6번만 승리 엔젤도 직전에 레이스가 좀 많이 꼬였죠. 물론 직전 경주가 똥편성이었었는데 대끼리까지 팔리는 거는 정말로 개 오버였습니다. 송재철 기수도 깜짝 놀랐답니다. 윤승 나가는데 배당판 보고 깜짝 놀랐대. 자기 말이 대끼리 팔리는 거 보고. 외곽에서 레이스 안 풀리면서 그러다 망쳤어요. 이번에 조금 말도 좋아졌고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탈 겁니다. 승리 엔젤. 선행은 7번 티즈킹이 나가겠네요. 안쪽에 오마 골드뮤직도 있습니다만은 골드뮤직은요. 게이트 이탈이 팍 빨라갖고 평 튀어나가는 이렇게 돌출형 스타트는 아닙니다. 이 주폭과 대하시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반면에 이 7번 티즈킹은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요. 빡빡 상당히 빠릅니다. 말도 괜찮고 김혜성 기수 또 선행만 모리에 또 일가견이 있고요. 그래서 7번 티즈킹도 괜찮고 9번만 큐피드 파크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똥말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드림엑스를 간신히 이기고 올라온 이번 승급전 많이 팔리면 메리트는 없고 오히려 10번만 기절초풍이 센 편성에서 여유있게 온 거죠. 물론 선행을 가서 온 거긴 합니다만은 9번만 큐피드 파크가 뛰었던 그 경주보다는 10번만 기절초풍이 뛰었던 경주가 훨씬 편성이 센 편성에서 뛴 거다. 그래서 9번, 10번 중에서는 10번을 좀 더 봅니다. 나머지 마필들 크게 언급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5, 6, 7
그다음에 뭐 10번 요 정도에서 끝나고 굳이 충마를 잡으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인기 1입니다만은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오막 골드뮤직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9마리가 1000m에서 붙었습니다. 요것도요, 그 왕대가리가 없이 되는 말들이 비슷비슷한 전력을 가진 마필들이 지지고 볶고 배당판을 좀 형성을 합니다. 이것도 뭐 기본 배당이 대끼리 배당 열리면 7, 8배부터 시작할 그런 경주인데 일단 선행을 누가 가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행만은 이번 막 금강축제가 있겠고 사막 관악대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4번, 2번 막건이 이 사전 종합지에서 거의 대끼리까지 갈 것 같은데 이 막건은 조재범이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4번만 관악대부는 그래도 따라가도 되는데 2번만 금강축제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한 선행이 보장되어야지만 이번만 금강축제가 자기 걸음 그다음에 인기도 내려올 수 있는데 4번, 5번, 3번까지도 만약에 들고 조진다. 그럼 깝깝해지는 거예요. 3번 관악대부는 직전 생각보다 상당히 잘 뛰었어요. 이거 1년 쉬었다 나왔죠. 1년 쉬었다 나와서 바로 우승을 했었고 10월 달에 뛰었을 때가 1년 쉬었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시정 경주에 관악대부가 우승했던 경주가 1년 쉬었다가 나와서 우승을 했었던 거고 직전 승급전에 편성이 좀 셌고요. 그리고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직전정도 되기 때문에 3번 관악대부의 선전 다시 한번 기대해봐 좋겠고 저는 7번만 서울퀸을 이번 경주에 전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서울퀸이 물론 직전에 기가 막히게 tas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서 마지막에 2착을 따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얼핏 보기에 직전과 같이 인코스 최적으로 잘 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이 서울퀸은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드디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데뷔전에서 운 좋게 우승을 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팔릴 때마다 제가 아직 힘이 덜 찼다 이렇게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걸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7마 서울퀸을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고 있고요. 배당 마필 하나도 역시 들팔립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좋겠다. 잘 가서 깜짝 놀랐다. 이런 멘트가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요. 저는 7마 서울퀸을 놓고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7마 서울퀸의 변화된 걸음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고요. 암말들 모두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토요일도 5경주에서 첫 번째 승부처를 때렸는데 이번 경주 역시 1호 경마 역시 5경주의 승부처로 갖고 왔습니다. 2번마 한빛나라와 8번 금케라 11번 드래곤 빌리지 28, 11 팔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문수영 기수의 5번 황금들판 2번 그 다음에 8번 11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놓고 칠 대가리짜리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미 뭐 다리 하나는 결승선을 건너 있다 싶을 정도로 자신 있게 나오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 세게 보고요. 나머지 3마리는 그 중에서 2마리 정도는 영 자신이 없어 하네요. 영 자신이 없어요. 뛴 거 봐도 그렇고 조건 자체가 인기마로 팔릴 만큼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지금 얘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그 와중에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조시발을 보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조시발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조재범이 내용 없이 경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노려야 됩니다. 충분히 대구도 남아요. 충분히 등짝도 좋고
내용도 괜찮고 전개도 예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인기마 4마리 중에 2마리 정도는 내용이 안 좋기 때문에 빼든지 뒤로 돌리고요. 말씀드리지 않았던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조식발을 보이고 있다는 마필 역시 조점이가 그 추운 새벽에 발로 뛰어서 직접 건진 진짜 정보로 중배당에 때려보는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상당히 약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번 삼바 페스티벌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번 삼바 페스티벌이 조금만 센 편성이 나왔어도 어떻게 뒤로 돌리든지 자르든지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지금 7주 만에 나옵니다. 전보단 조금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은 전보다 덜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붙들고 선행 가고요. 편성 약하고 이번 삼바 페스티벌을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그런 경주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3번 롤링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편성상 봐줘야 될 마필이고요. 3번 사이노쇼는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이란 몸부림을 다 치고 있는데 조교 때만 반짝 좋았다가 실전에서는 영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다. 이번에도 뭐 무조건 들이대는 건데 예전에 어떻게 이 책 2번 왔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훈련을 일단 또 이번에도 잘 해놨고요. 8번 광속 그 정도 딱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외곽에는 10번 마 토르브라운도 57은 무겁다.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중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57이라면은 편성이 아무리 약하긴 합니다만은 말 자체가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행과 이번 삼바 페스티벌과 바로 그 뒷자리를 물 수 있는 삼바 롤링스타 다카시 페로비치 조합 저배당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14마리고요. 이거 중배당에 때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은요. 2번마 인디러너와 그다음에 문세에 같은 13번 천행이 데끼러 갈 거예요. 2번 인디러너는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13번 천행은 직전에 특별경주 윗구미 애들, 2등급 애들, 3등급 애들과 뛰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핑 출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경주 13번 천행이 뛰었던 직전경주는 점핑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오픈 경주지만 점핑 경주에서 뛰었고 점핑에서 특별 경주에 뛰었고 이번엔 일반 경주로 내려왔고 문세영이 등짝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은 등짝으로 또 직전에 뛰었던 구미가 있고 또 2번만 인디러너는 선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2마리가 대끼로 팔립니다만은 이 대끼리 막건에 10원짜리 하나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얘네들 막건이 안 들어와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둘 중에 한 마리는 컨디션이 분명히 전보다 떨어졌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요. 7번만 사천왕도 당연히 많이 팔립니다. 사천왕도 많이 팔리는데 이 사천왕이 그렇게 말타기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감량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재종 기수가 아닌 정정희 기수로 태어났는데 3kg 감량은 좋습니다만은 타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 7번, 13번 2번, 7번, 13번 인기순 1, 2, 3위 얘네들이 아닌 제가 이거 또 추천드리면은 제 팬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텐데 너 조점이 직전이 마지막이라며 왜 또 추천했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또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직전에 다리가 안 좋고 그래서 실전에서 영 힘을 못 썼다 이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안 좋던 다리가 좋아지면서 훈련 때부터 벌써 가는 게 다르더라. 이거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한 번 더 가져갑시다. 한 번 더. 완전히 안 팔려요. 완전히 안 팔립니다. 띄우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이거 한 번 더 가야겠어요. 자, 조지현이가 직전에 추천드렸던 놈 다시 한번 가져간다. 내용으로 가져가는 거에 제가 무턱대고 에이씨 3번 추천했으니까 4번 더 추천드릴래.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직전에 다리가 안 좋아서 실전에서 못 뛰었다는 내용. 요번에
그 안 좋던 다리가 좋아지면서 빵빵하게 했고 말 좋아진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자, 7경주 인기마가 아닌 노림수 복병마, 배당마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에 8마리가 나왔습니다. 대가리 있죠? 이번마 위너스 글로리 놓고 가시면 됩니다. 직전에 그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제가 승부 경주로 가져갔었어요. 반지의 제왕의 파워블레이드 10배 넘는 거 한 방 들어갔죠? 당시 인기마 팔렸던 거 뭡니까? 그거 자르고 우리는 인기순위 그쵸? 6위짜리였었죠. 인기순위 6위였던 반지의 제왕을 제가 내용으로 대가리 놓고 파워블레이드에 한 방 들어갔습니다. 그때 위너스 글로리가 많이 뛰더라고요. 최근 2번 과천시장배 그다음에 브리더스컵 이런 최강자들과 뛰었던 위너스 글로리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타면서 4kg 빠졌고 이 일반 경주에서는 2등 와도 사실 얼굴 들기 힘듭니다. 2등 와도 아우 쪽팔려. 그 정도로 한금이 윗금이 마필. 대가리 인정이고요. 3번 날개와도 말 괜찮고 대끼리 팔린 이제 7번 라운트로이죠. 이게 분명히 7번 라운트로이가 대끼리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7번만 라운트로이가 직전에 4개월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번 경주가 출전주의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냐. 그 정도로 7번 라운트로이가 센 말이냐. 이건 분명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직전에 라운트라이를 5마신 이겼던 청마성이 이번에 같이 나와요. 요것도 사실은 이제 김동수 기수가 지난주까지 조교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따블이 됐어요. 정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김동수 기수가 약간 마방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같은 레이스에 쓰게 되면서 원래는 김동수 기수가 이 8번 청마성을 다시 한번 타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성원 기수가 조교를 하고 만지는 겁니다. 특급 기수 조성권이 같은 청마상이 7번 라운트레이한테 쉽게 질까요? 직전에 5마신 이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만 라운트라이가 대끼리는 조금 오버가 아닌가. 말은 괜찮습니다만은 라운트라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어쨌든 2번만 위너스 글로리 놓고 현장에서 한 방으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6번마 초원나비도 말이 좀 좋아져 있고요. 말씀드렸던 3번 날개와도 지금 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현장에서 배당 보고 한 방으로 때릴지 아니면은 한 방 때리고 하나 받쳐갈지 요거는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번만 위너스 글로리 놓고 때리고 받치고 딱 2방밖에 안 되는 그런 8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700m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서울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2번마 큐피트 파워, 그 다음에 7번마 더블 드래곤. 이 야매 종합지상에는 2번, 7번이 대끼로 갈 그러한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웬만하면 걷어낼 겁니다. 컨디션이 좀 떨어졌어요.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출전 주기도 깨졌고 생각보다 너무 그 말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거를 받칠 수 있으면 받쳐가겠지만 받칠 만한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웬만하면은 자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그 말을 놓고 가지 않습니다. 배당 마필인데 제가 노림수 배당 마필인데 사연이 좀 깁니다. 이건 뭐 현장 예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을 추천드리는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추천할 때 특히나 그 경주가 승부 경주일 때는 추천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당연히 얘 여기 선행가요. 말 좀 좋아졌대요. 이거 갖고 승부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 많이 들어가는 승부 경주에서는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볼 거 체크를 해보고 훈련을 했던 기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리를 하고 있는 마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전에 탔던 기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 전전전전 복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마필은 그런 사연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말 12마리 중에 인기순위 한 9위, 10위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재밌습니다. 내용적으로. 자, 이번 구경주, 승부경주는요. 그 재밌는 그 마필의 사연에다가 속사정에다가 배팅하는 겁니다. 놓고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삼복승이든 복승이든 주력으로 때릴 막건에 그 내용 있는 마필이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힘이 좋은 마필이라서 1700m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마필을 노리는 자 구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900m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요 1등급 경주들은 승부처로 좀 많이 가져갑니다. 다른 경주보다 일찍 나와 있고 일찍 기수가 누가 찰지가 정해지고 게이트만 나오면 돼요. 이미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게이트만 나오면 그리고 마무리 목요일날 어땠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건 때리기에는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그냥 일반 경주로 가겠습니다. 먼저 직전에 조재범이가 쌍대가리 놓고 때렸던 위닝 앤디 15.4배 한 방 먹었죠? 위닝 앤디의 선봉이 왕대가리 팔렸지만 당시에 조재범이가 위닝 앤디가 쌍대가리다 그러면서 한 번 맞춰드렸고요. 자, 57.5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33조가 핸디캐퍼들한테 찍혔는지 한번 이기고 나면은 핸디가 팍팍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빛의 정상도 59를 달고 뛰었죠. 물론 여유 있게 왔습니다. 편성이 약해서. 11월 위닝 핸디도 지금 57.5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57.5도 또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는데 말은 여전히 좋고요. 또 하나는 거리가 19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위닝 핸디 11번 위닝 핸디가 경주를 풀어가기는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11번 위닝 핸디가 작년 4월이었었죠. 2015년 4월 1등급 레이스에서 김초록 기수가 타고 당시에 57을 짊어지고 들어왔어요. 57을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57.5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 짊어지는 부담 중량이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1등급에서도 57로 들어왔던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번 경주 1900 다시 한번 가능하다 보고요. 7번만 해마루는 저는 이 해마루가 이거 빼서 재미를 좀 많이 봤죠. 나올 때마다 인기를 끌 때마다 제가 이걸 빼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말은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57.5까지 올라갔다. 뭐라도 할 말은 없지만 편성상 빼고 가기에도 그렇다고 좀 찝찝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상황 받아질지는 또 좋다고 그러는데 직전에 말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소문 이빨이 나고 막 배당판에 폭풍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깨졌어요. 사실 바다질주 같은 말은 올 때까지 계속 저는 자릅니다. 옛날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질주를 그렇게 세게 볼 수가 없어요. 사마 더블 샤이닝도 최근에 조금 맛이 간 모습인데 체중이 더 빠져야 돼요. 한 10kg 이상을 더 빠져야 되고 승급전을 치르는 오마 진명불패도 지금까지 뛰어왔던 구미랑은 뭐 구미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1등급에서는 검증이 한번 필요한 마필이고 저는요 12구만석이 57kg지만 한 번 더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직전에 대한장군 이겼을 때 그 걸음이면은 뭐 여기서는 대구도 남은데 단지 직전에 운이 좋았겠지. 레이스가 잘 풀렸겠지. 이번에 57이니까 힘들겠지. 저는 57도 1등급 레이스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십발이라고. 경마장말 조십발 나면 3개월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니콜라 기수의 기승술이면은 페로비치 뺨칩니다. 페로비치 못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팔리면은 12구만석이 이렇게 안 팔린다 보면은 굳이 얘를 버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11번 위닝 엔드를 놓고 가는데 딱히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10번 구만석이라든지 6번 마 폴리스킵의 어떤 기습탱 저게 말이 좋아졌거든요. 6번 폴리스킵이 기습탱 나갔을 때의 어떤 이변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들여다봐서 현장에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이유가 되는 막권으로 배당이 되는 막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11경주까지 왔습니다. 일요일에 마지막 11경주 국산 4등급 1200m 8마리입니다. 11경주 오기 전에 무조건 돈 따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고 있어야 되고 우린 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경주가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말 8마리 나왔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5마리예요. 4등급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1번마 베스로드, 그다음에 3번마 더존코코, 4번마 희망탄력, 5번마 에이스 스피닝, 그다음에 미친 댕발에 6번마 오픈뱅크까지 이렇게 5마리가 앞에를 가고 싶어하고 뒤죽박죽 거릴 겁니다. 먼저 1번 베스로드는요. 현장에서 반드시 54주의 내용과 마필 컨디션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직전에 베스로드 말 미친 듯이 좋아졌다 그래서 베스로드를 놓고 갔습니다. 한 방으로 맞춰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2달 만에 나오는 이유가 골마겸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지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훈련 강도를 확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전처럼. 그다음에 22조 마인 2번 무한도마는 매번 그 모양 그 짝이고 3번 더전코코는 최근에는 뭐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도 되지만 이 호흡이 늘 부족해요. 호흡이 좀 짧아서 레이스가 좀 편하게 풀려야지만 가능한 정도고 3번 희망탄력 사실 이게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부담량은 좀 줄어들었고 5번 에스피닝이요. 직전 승급전을 이제 외산마 경주를 신청을 해서 부담장을 잘 받고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복승률 100%를 이어간다는 게 아무리 단거리긴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아요. 기본 사이즈가 좋다는 얘기죠. 적어도 단거리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6.5까지 올라갔고 앞에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마필들을 상대로 56.5를 달고 얼마나 잘 뛰어줄 수 있느냐. 그래도 6번 에이스피닝이 말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나은 건 맞습니다. 6번 오픈뱅크는 물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쉽게 선행을 가면은요 57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6번 오픈뱅크가 말씀을 드렸듯이 안쪽에 지금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 그러면 이거 57 달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선행을 못 가면은 6번만 오픈뱅크는 말이 잘 안 뜁니다. 이 선행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다 지금 UCC 오픈이라고 딱 써놨네요. 제가 싹 까드린 겁니다. 7번마 컬러즈 데일리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문세영의 52kg 가벼운 부담 중량 그 다음에 또 선두권의 어떤 경합으로 인한 반대급부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전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당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5번, 7번을 기본 막권으로 일단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끼리까지 팔릴 1번 메스로든요. 이건 반드시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 컨디션 체중 보시고 또 54주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된다. 직전은 놓고 때렸지만 이번에는 골마겸 때문에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2달 만에 나오는 1번 베스로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마필이다. 자 11경주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역시나 추가 분석과 추가 취재로 빵빵하게 보강해서 조재음이가 현장에서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재흠이었습니다.